자장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 자장가에 평범하게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아닌 누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줬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 부모님은 재혼 부부이다. 나는 아빠의 친자식이고 누나는 엄마의 친자식이다. 이제 의지할 사람은 2살 많은 누나뿐이다. 나의 친엄마는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내가 3살 때 외할머니는 나를 돌봐주시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재혼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새엄마는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자 어린 딸을 친척에게 맡기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주변 어른들의 소개로 우리 아빠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나와 누나는 사실남이지만 부모님을 공유했다는 특별한 이유로 남매가 되었다. 어릴 때 아빠가 한 아줌마를 집에 데리고 왔다. 상냥하고 예쁜 분이었다. 아줌마의 등 뒤에 수줍게 서 있는 누나는 어린아이의 눈에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엄마라는 호칭을 새엄마에게 바로 썼다. 그렇게 우리 4식구는 화목하게 살았다. 아버지는 재산이 있는 집의 둘째 아들이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이었다. 엄마는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로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해주셨다. 하교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그런 따뜻한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옥탑방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다.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내가 대학교 2학년일 때였다. 낚시를 좋아하던 부모님은 토요일 오후에 회사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다 낚시를 떠났고 하루 자고 오신다던 부모님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다. 즐겁게 낚시를 하고 오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였고 아빠, 엄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좀 있는 편이었다. 부모님을 동시에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아버지의 형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부의금함에 손을 댔고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이 큰아버지를 제지해서 일단락되었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친구분들과 직장, 동료가 없었으면 누나와 난 빈털터리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당의 요양원에 모신 할머니를 우리가 부양해야 한다고 소리 지르던 큰아버지란 사람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뿐이었다. 부모님의 장례식 이후로 우리도 큰아버지와 연락을 끊어버렸다. 새엄마의 여동생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짓거리를 하길래 누나는 가차없이 인연을 끊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누나와 나에게는 피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빠가 다니던 회사와 생명보험에서 거금의 보험료가 나왔고 부의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와 장례를 치르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았다. 아빠 친구분들은 우리가 살던 방 4개짜리 아파트를 팔고 다달이 월세가 나오는 변두리의 빌딩을 사라고 권유하였다. 누나나 나나 대학생이었기에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었다. 아빠 친구분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런 조언을 해준 것이었고 우리는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빌딩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빌딩 옥상에
방 두 칸의 싱크대, 화장실을 겸한 다용도실이 딸린 작은 거실.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누나와 살기로 하였다. 감사하게도 아빠 친구분이 옥상에 옥탑방을 짓는 절차를 알아봐 주셨다. 옥상에 방을 만드는 일은 정말 복잡했다. 일을 마무리하고 이사를 오자 누나는 무서워서 자기 방에서 혼자 잘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누나와 한 방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다. 누나가 겁이 많은 것은 전적으로 새엄마를 닮아서이다. 살아있을 때도 엄마는 아빠가 친구들과 밤낚시를 갈 경우 아빠 없는 빈 방에서 혼자 잘 수 없다며 나와 누나를 안방으로 불러 엄마 양 사이드에 눕히고 잠들었다. 나는 누나와 옥탑방에서 적응해가며 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곤히 자고 있는데 악, 엄마, 엄마 하고 누나가 침대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누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놀란 나머지 침실 스위치를 켜고 누나를 흔들어 깨웠다. 나 무서워 죽겠어. 엄마가 꿈에 나타났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하잖아. 누나가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모습이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난 누나보다 2살이 어린 동생인데도 누나를 안정을 시키려고 하였다. 그날부터 내 옆에서 자하고 누나는 내 팔을 당겼다. 그래, 알았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자하고 말하며 난 누나의 등을 토닥거렸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 누나와 옥탑방에 살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학교도 무난히 다닐 수 있었다. 나중에 전공 교수님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후로 나를 더 잘 챙겨주셨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내 앞에서는 가능한 말 조심하는 것이 보이니 나름 위로를 받았다. 누나는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한다고 바빠지기 시작했다. 우리 과에 수지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유독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나를 좋아하는 눈치였다. 내 자랑 같지만 나는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얼굴도 조망만한 게 나름 인기가 많았다. 수지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누나에 대한 마음이 누나에서 이성에 대한 마음으로 넘어가고 있던 시기였다. 누나도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어느 날 수지가 기호야, 너 누나하고 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사는지 집 구경하러 가면 안 되겠니? 그날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쉬는데 수지가 나에게 말하였다. 그래? 그럼 전공 수업 마치고 가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내가 아니었다. 그날 수지의 손을 잡고 우리가 사는 빌딩 옥상에 지은 집으로 데리고 왔다. 내 방에서 수지와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하교를 하고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여자아이하고 나란히 앉아 평소보다 더 낄낄대며 오락을 하고 있자 어깨를 툭툭 치더니 수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누나 지금 왔어. 수지야, 인사해. 우리 누나야. 우리 과에서 제일 예쁜 친구야 하고 소개했고 안녕하세요. 기호 친구 수지예요. 수지가 벌떡 일어서서 인사를 하자 그래. 난 기호 누나야 노라 참 음료수라도 꺼내 먹지 그러니 누나가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지를 견제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수지야, 게임하고 있어. 내가 간식 좀 가져올게 하고 말하고 강에서 나와 싱크대 옆에 있는 냉장고. 같이 놀려면 방 문은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거 알지? 따라 나온 누나가 나를 노려보며 말하였다. 내 작전이
누나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너 걔하고 계속 사귈 거니? 수지를 집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내 방으로 오더니 나에게 물었다. 수지는 장점이 많아. 예쁘고 착해서 계속 만날 거야. 그런데 왜? 누나하고 말하자. 아니야. 하고 할 말이 있으나 참겠다는 듯 누나 방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고 누나 오늘 혼자 잘 거야? 잠옷으로 갈아입고 누나 방으로 가서 물었다. 누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았다. 오늘은 혼자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누나 그럼 잘 자 하고 말하고 방문을 닫으려 하는데 기호야 나 너무 무서워. 오늘도 같이 자면 안 되겠니?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게 말을 하였다. 그래 그럼 같이 자자 하고 말하자. 잠시 나가 있어. 누나 잠옷 갈아입게 하고 말하였다. 누나는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빨리 갈아입어. 안 그러면 내 방에 가서 혼자 잔다. 하고 누나를 약올리자. 알았어. 하고 말하더니 돌아서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누나는 내 옆에 누워 등을 돌렸다. 누나의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았다. 내가 누나를 생각하듯 누나도 나를 남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누나에게 솔직해지자고 말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 너와 난 남매하고 말하였으나 우린 따지고 보면 남이야라고 말했다. 나의 집요한 눈빛에 누나는 나의 사랑을 받아주었다. 누나와 그날 밤이 새도록 사랑을 나눴다. 우린 그날 모두 처음으로 어른이 되었고 그 생활은 무려 5년이나 계속되었다. 누나가 혼자 자기 무섭다고 나를 불러들여 얘게 팔베개를 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때가 생각난다. 하지만 이젠 내가 누나를 지켜주고 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연락을 주고받는 친척이 없었다. 우리에겐 빌딩도 있었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 누나의 뱃속엔 내 아이가 숨쉬고 있다. 12주가 되었다고 한다. 팔, 다리가 동그랗게 붙어있는 곰젤리 같은 귀여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한 달 후에 먼 나라로 떠나기로 했다. 말 많고 한마는 이 나라를 떠나 그곳에서 편하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실 거라 믿는다.